네. 예, 자, 오늘 저녁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가을 비가 내리는 곳이 꽤 많네요. 네, 아무튼 빗길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큰 이슈는 없었던 저기 월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수는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정 종목이 뭐 이렇게 특정 테마가 많이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제 골고루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디를 얘기해 드릴까 하다가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좀 이슈 분석을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왜 대형주들이 좀 쉬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중소형주들이 좀 쉬고 대형주 중에서 일부가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익 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참 술을 참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끊었습니다만, 술 끊은 지 한 10년 넘었는데 술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비가 오면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비가 오니까 또 가을 비죠, 그죠? 네. 가을 비가 오니까 남자분들은 또 한 잔 하러 가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술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근데 술도 이제 적당히 절제하면서 적당히 먹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저는 지금도 제가 술은 끊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한 번 드시면 또 많이 드시니까 또 그게 문제죠. 어쨌든 이제 소중한 시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플러스 0.4%, 그래서 뭐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조용히 잘 끝났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플러스 0.8% 조용히 끝났죠. 지수에다가 여기 선을 좀 그어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에너지를 계속 모으고 있죠. 뭐냐면 수렴형이 자꾸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밑에서 올리면은 요렇게 이제 에너지를 되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올라옵니다. 통상 올라오는데 만약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지수가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수가 이제 떨어지려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미국 대선 보름 앞두고 증시가 크게 빠질까? 그죠?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그 미국 증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보름 앞두고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무튼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지가 않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서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오르거나 좀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걸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이제 좀 우세하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미국도 더 많이 갔고요. 올랐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물론 그때와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증시에는 악재보단 호재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똑같이 이제 선을 그어보면, 여기는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코스닥은 삼각수렴형이 아니에요. 뚫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살짝 눌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더 센 거죠. 아까 코스피는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온 거고, 얘는 나왔다가 잠깐 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그냥 지수가 아니고 일반 저기 주식이다, 차트만 놓고 결정할 때 어떤 게 낫냐? 코스닥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아직 못 들어오고 하나는 이미 뚫어놓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난 거죠. 차트만 놓고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지수가 쭉 이게 횡보라니까 대형주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중소형주가 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최근에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만큼 대형주 쪽이 지지부진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보셔야 될 만한 테마가 여전히 전쟁주예요. 전쟁 관련주는 지금 뭐 최근에 그 북한 있죠. 북한이 뭐 러시아에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지금 파병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한 10일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원래는 얘기가 돌았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전쟁 관련주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오늘도 전쟁 관련주가 갔는데 약간 특이한 거는 지금부터 얘기할까? 지금 여기 전쟁주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이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테마주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 얘기하고 바이오주 얘기하죠. 네. 일단 전쟁주들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을 하긴 했는데 재밌는 건 앞에서 많이 가던 것들은 좀 쉬었어요. 떨어졌다기보다 쉬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올라오더라 이건데 역시 낙폭 과대주들을 좀 챙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전쟁주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거는 스페코죠, 그죠? 스페코가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어요. 실제로 일단 보시면 스페코가 지금 9월달, 뭐 8월달에도 상한가 치면서 대장 역할을 했고 다 내려간 뒤에도 또 올라왔는데 거래도 많죠, 그죠? 그래서 스페코가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방산주 중에서.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보시면은 6% 급등 출발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얘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근데 어쨌든 이제 6% 급등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다 내려왔죠. 그렇죠? 퍼스텍 보시면은 퍼스텍 이건 드론 관련주도 되는데 최근에 드론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 퍼스텍을 보시면 여기도 아침에 한 4% 상승 출발해서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는 음봉인 거죠. 거래도 좀 있고, 그죠?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무튼 못 갔단 말이에요. 빅텍 같은 것도 오늘 그냥 조용히 있었고. 근데 누가 갔냐면 한일단주가 갔어요. 얘가 뽑았어요. 거래도 10,000만 주 넘게 나왔고 장중이 18%까지 급등을 했고 18%면은 여기 직전 고점이죠. 여기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고 한 10%로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좀 하고 내려왔죠. 네. 오늘 얘가 대장이었어요. 특이하죠. 스페코가 대장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서로 이제 못 간 것들 챙겨주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또 삼형 ENC라고 있어요. 이거는 방산주로 그렇게 많이 간 주식은 아닌데 어쨌든 방산주기는 해요. 최근에 방산주로 움직인 기록은 있어요. 아니 기록이라기보다 흔적은 있어요. 근데 오늘 14% 급등했는데 거래는 거의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14% 급등 마감했는데 방산주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확실하진 않은데 방산주로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가 갔다 안 갔다 갔는데 기존의 대장주들이 간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것들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힘 못 쓰죠. 그죠? 네. 대봉 LS는 그때 얘기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가가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거는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바이오주도 저기 비만 치료제들은 오늘 쉬었어요. 제약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씨 얘기를 먼저 하죠. 어쨌든 전쟁 관련주를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씨는 뭐 지금 정치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또 저기 정치 뭐 저기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식 얘기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들 하세요. 재밌는 걸 보여드릴 건데 뭐 재밌는 건 이제 시용 물량이지. 네.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느냐인데 자, 오늘 김동현 씨 것도 얘기해보고 한동훈 씨 것도 얘기해보죠. 한동훈 씨 좀 전에 뭐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뭐 한다면서 얘기했다면서요, 그죠? 네. 자, 오늘 한동훈 씨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씨 얘기죠. 이재명 씨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잠깐만요. 사법 리스크. 근데 이제 뭐 혐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지금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늦게 하는 빨리 나오는 건 없지. 다 뭐 진실 길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솔직히 이재명 씨 뭐 지금 그 재판받는 게 몇 개인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그죠? 주식 관련된 얘기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냥 그때 이슈되기 전에 체크해서 리딩을 할 뿐이지 전체 뭐 제가 정치 유튜버도 아니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재명 씨가 이르면 10월에 첫 선고가 난다. 선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고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고 얼마 이 사람한테 그 저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판사한테 구형을 하면 얘기를 하면 판사가 좀 더 생각한 뒤에 판결을 내리죠. 그걸 선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형량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재명 씨가 이게 6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벌써 4개월 전이거든요. 이재명 씨가 이르면 10월 달에 첫 선고가 있을 거다. 공직선거법 사건 9월 6일 결심. 근데 지금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월 달에 이제 첫 선고가 있을 거다. 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밑에 위증교사 사건도 연내 선고 가능성. 6월 달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김동현 씨 관련주나 이런 게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에. 김동현 씨 테마지고 왜 가요? 김동현 씨는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잘못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김동현 씨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사항 때문에 움직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0월 달에 첫 선고가 원래 내려져야 한다고 하는데 통상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10월 달이 아니고 11월 15일로 한 달 정도 좀 늦게 나오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9월 20날 나온 기사인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이 11월 15일날 선고된다.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대요. 여기서 이제 어떤 판사가 어떤 저기 결정을 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뭐 형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11월 15일이죠. 그런데 9월 말일날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딱 한다고 뭐 생각을 했겠지, 그죠? 네. 왜냐면 뭐 이제 판사들도 저기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중대 저기 사건이니까. 아무튼 그 11월 15일 날 좀 늦게 해야지 그랬는데 여기 위증교사 이거 저기 하는 판사는 그래 난 그거보다 10일 뒤에 머리를 쓴 것 같아. 아무튼 이제 11월 25일 날 선고한다고 했대요. 이건 위증교사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얼마 남았죠? 지금 오늘이 10월 21일이잖아.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은 거지. 15일날 하는 거는 11월 15일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한 3주 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자,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를.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아까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보죠. 원래 김동현 씨 테마주의 우두머리는 PM 풍년이었는데 이런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PM 풍년이 좀 나가 떨어졌다가 SG 글로벌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PM 풍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PM 풍년은 2월 달에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떨어졌다가 그 하한가 맞은가? 그 밑에서 놀고 있다가 최근에 그죠? 9월 달 들어서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근데 언제쯤 오르죠? 예. 아까 제가 9월 한 20일, 9월 말 그때쯤에 나왔던 기사를 보여드렸죠? 그게 뭐예요? 선거법 위반은 11월 15일 날 선고한다. 그게 9월 한 20일쯤에 나오는 기사고 9월 말쯤에는 위중교사는 11월 25일 날 선고하겠다.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 김동현 관련주가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판사한테 자,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형량은 이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구형을 하잖아요. 형을 구한다는 뜻인데 한자 그대로 하면. 근데 이제 굉장히 세게 건 거예요. 구형이 약하게 한 게 아니라 세게 했다. 그래서 막 그 때문에 그때 좀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시끄럽다기보다 이슈가 됐던 거죠, 그죠? 뭐 그게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그때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가 확 부각이 되면서 PM 풍년이 급등했던 거예요. 여기가 한 4,000원 정도였거든요. 4,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갔으니까 대충 한 4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나 이런 건 없고. 자, 9월 달에 올렸죠. 근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아슬아슬하게 횡보하더니 오늘 6%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여기 하한가 맞았잖아요. 하한가 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진짜 길어져요. 근데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온 거예요. 하한가 밑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따지면 반지하인 거야, 반지하. 거기서 생활하다가 지금 지상으로 살짝 머리를 내민 거예요. 큰일 한 거예요, 이거. 큰일 한 거예요. 장대 음봉을 맞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만이야? 지금 9개월 만에 8개월, 9개월 만에 여기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의미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SG 글로벌이 PM 풍년이 2월 달에 그 하한가 맞으면서 얘는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반사이익이었던 거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쭉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아까 예 보여드렸지만 6월 달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라고? 9월 달에 그 재판들이 이제 뭐 9월 달에 결심을 하고 10월 달에 선고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6월 달에 막 나온 거예요. 6, 7월 달.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주가가 쫙 오른 거죠. 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른 게 한 2배. 더블. 상한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올랐었고 이제 9월 달에 아까 그 PM 풍년 오를 때 검찰의 구형량이 좀 예상보다 컸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도 한번 오른 거지. 솔직히 양봉 하나 나온 게 다예요. 한 20% 정도 되는 거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PM 풍년이랑 SG 글로벌이 김동현 씨 관련주인데 PM 풍년이 좋아 보이세요? SG 글로벌이 좋아 보이세요? 유튜브 쪽에서 듣고 계신 분들 녹화 방송 보시거나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댓글 뭐 쓰시면 돼요. 댓글. 그쪽 댓글 달 수 있어요. 네. 어떤 게 좋아 보이시냐고 써보실래요? 괜찮아요. 난 이게 좋아 보여요. 써보세요. 자, 제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둘 다 지금 보유 종목은 아닌데 딱히 둘 다 살 생각도 없고 지금. 근데 SG 아마 적으시는 분들이 아마 SG 글로벌이 더 좋아 보여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주가가 이제 우상향이고, 그죠? 거래도 많고, 주가도 한 주당 3,000원이니까 적당하잖아요. 보통 개별주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2, 3,000원짜리 좋아하세요. 만만하거든. 아주 편하잖아요. 그죠? 만만하다는 얘기가 좋게 얘기하면 편한 거거든. 이 정도면 뭐
부담도 안 되고 그죠? 네. 너무 싸구려도 아니고 그죠? 차트를 보니까 왠지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래도 보이고 그죠? 거래 쫙 말리면서 눌린 것 같잖아요. 신고가 내기 임박한 것 같고 저점도 이렇게 높여주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면 왠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 곧 양봉 하나 나올 것 같고 양봉 센 거 하나 나오면 바로 신고가니까 기대가 좀 되지 않으세요? PM 풍년은 과연 여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PM 풍년 하한가 맞은 이유가 이게 김동현 씨 인맥주인데 그 인맥인 사람이 회사를 관뒀대요. 회사를 관뒀대. 그래서 얘 하한가 맞은 거예요. 근데 왜 올라오냐고요? 원래 올라가요. 인맥주였는데 그 사람 사퇴하죠? 올라온다니까. 옛날에 윤석열 관련주 중에 부방이 그랬어. 부방이. 그 사람 관뒀거든요. 근데 올라오더라니까. 원래 그래. 남선아님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이낙연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왠지 4,000원짜리가 무려 6,000원이니까 50% 올랐으니까 떨어지면 물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보다는 SG글로벌을 더 좋아한다니까. 그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PM풍년은 밥솥 만들 회사고 SG글로벌은 왠지 그냥 이름이 글로벌 들어가니까 좋아 보이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더 선호합니다. 차트가 여기서 급등만 나와주면 이재명 씨한테 이제 좀 뭐 선거 막 1심 센 거 나오면 그냥 최소한 이만큼은 갈 것 같잖아. 더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제 경험상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개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반드시 됩니다. 인간지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인간지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아니래. 제가 틀렸대요. 맨날 그래.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항상 틀려요. 왜 그래요?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거든. 개미들이. 사는 곳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갖고 있는 돈도 다 틀린데 생각은 똑같아. 주식할 때 돈이 안 벌리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성별, 나이, 학력, 뭐 금액, 직업 다 틀려요. 근데 생각은 똑같아. 근데 몰려댕긴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SG글로벌이 차트가 너무 이쁘다니까? 너무 이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쁜 게 문제인 거예요. 신용 보여드릴까요? 신용 보시면 답이 나올걸? 신용 줄질 않아. 9월달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신용이 확 줄어야 되는데 조금 줄다 말았어요. 신용이 그대로 있어요. 나갈 생각이 없어. 신용이 줄질 않는다니까. 아니 전고점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끌려 내려오면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지금 저기 뭐야 부각돼 저기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SG글로벌은 계속 호재가 계속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야지. 그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못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고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자꾸 커지는데 사람들은 괜찮아. 저기 11월 달에 11월 15일하고 25일날 연타로 선거 나오는데 선거 있는데 뭐 둘째 하나 뭐 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 SG글로벌이 김동현 대장이니까 그래 맞아. 누가 그랬는데 대장주는 함부로 파는 거 아니래. 아니요. 대장주도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대장주 함부로 팔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15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먹히지도 않아. 지금. 대장주고 뭐건 간에 수익 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줄질 않거든요. 근데 PM 풍년 보실래요? 신용이 늘지를 않아.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야지 욕을 안 해. 네. 신용 물량 보고 있으면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요. 네. 웃으면서 얘기해. 신용이 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올라가요.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시끄러. 그러면 신용이 크게 늘질 않아. 자, 한동훈 씨 거 보여드릴까요? 한동훈 씨 건 더 기가 막혀요. 더. 요즘에 맨날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네 나쁘네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으면요.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 그냥 아우 뭐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면은 DTNC 알아보세요. 차트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등하려고 만들어 놨던 그 소리가 아니고 더 이상 안 떨어지고서 그냥 들었다 놨다 해놨으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나 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그 바닥 아니야? 여당의 지금 그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서 마땅히 뭐 얘기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세훈 씨는 얘기가 옛날부터 너무 많이 나왔던 사람이고 홍준표 아저씨는 요즘에 또 말을 또 막말하시고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죠?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신용이 줄어. 보세요. 신용이 줄 때는요 주가가 오르든지 아니면 주가가 자꾸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면 신용이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동안 손해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용으로 산 주식을 팔아요. 그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주가란다. 신용 물량이 줄겠죠. 아니면 이제 주가가 자꾸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힘들어서 그냥 주식을 팔아요. 신용도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줄어요. 둘 중 하나예요 보통. 근데 그냥 바닥을 잡은 것처럼 해놓고 들었다 놨다고 했는데 신용이 준다고 해요. 한동훈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오파스넷. 여기는 낙폭과대 막 전저점 깨면서 난리지었거든요. 아까 방금 얘기 드렸지만 전저점을 깨면서 자꾸 떨어지면 신용이 줄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양봉 하나 딱 박아놓고 촤 이렇게 해놨잖아요. 왠지 눌림목까지 생겼죠. 그죠? 네. 신용이 안 늘어. 줄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 그죠? 태양금속 여기도 차트를 보시면 왠지 그냥 이게 차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딱 깔끔하게 그죠?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사지 마세요. 왜? 견디실 수 있겠어요 이거? 근데 아무튼 차트는 잘 만들어놨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 중에 SG글로벌 PM풍력보다 이거 훨씬 나아요. 근데 신용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 안 늘어요. 이만큼 늘었잖아요. 이만큼 늘어봤자 현재 신용이 1.5%예요. 1.5%라고.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실상 신용을 거의 안 쓴다는 얘기나요. 이 주식에는. 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SG글로벌을 보시면 관심들이 많아.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얘가. 네? 이해되셨으면 유튜브 쪽은 뭐 좋아요나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끔씩. 뭐 좋아요 누르셔도 뭐 저는 큰 영향은 없는데 확인이나 해보게. 가끔씩 얘기할 테니까. 이해가셨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재명 씨 테마주도 보여드릴까요? 동신건설 이런 거? 여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동신건설이 그 이재명 씨 관련주잖아요. 작년에 왜 저기 단식 투쟁할 때 급등하고 연초에 칼 맞았을 때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선거에서 이겼을 때 급등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전이지. 올해 총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조용.
신용이 여긴 더 없어. 0.5%. 어쨌든 그냥 조용해요. 수산 INT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였죠. 옛날에 이만큼씩 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토탈 소프트 옛날 신용 이만큼였고 지금은 뭐 없죠. 옛날에 이만큼 갔던 주식이에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 테마주 지금 보여드린 게 뭐예요?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김동연 테마주 좀 보여드렸죠. 이 중에서 유독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김동연 중에서도 김동연 관련주 중에서도 SG글로벌에만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쵸? 저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참고하죠. 혹시라도 또 여기서 물리실까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걱정돼서.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마무리 져드려야지.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그 11월 15일하고 11월 25일 날 선고가 있거든요. 그건 날짜가 안 바뀌어요. 몰라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이재명 씨가 무슨 머리를 쓰든 뭐 갑자기 본인은 머리를 안 썼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든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죠? 네. 그래서 뭐 일정이 스케줄이 변경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제가 낮에도 우리 회원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일 낮에 좀 했어요. 낮에 좀 해드리고 저녁 때 약간 보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지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나 세게 받을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킬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세력은 알까요? 세력도 모르겠지. 판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죠?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게 많잖아요. 여당이랑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민주당이 힘이 더 세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 당대표가 어쨌든 구속이 되냐 마냐 뭐 이거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 판결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막 대선 그것도 돈도 막 토해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큰 재판인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세력이라면 그죠? 제가 세력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면 판결 나오기 전에 주가를 움직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식 어차피 확률 싸움이니까 상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 이후에 올릴까요? 판결 전에 올릴까요? 저는 판결 전에 올리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물론 판결 끝나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세력이라면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판결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라. 저희는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11월 15일인데 11월 한 12일이나 13일쯤 사면 안 될까요? 그딴 식으로 주식하면 돈 못 벌어요. 제가 그딴 식이라고 강하게 얘기하죠. 고생 하나하나 하다가 직전에 와가지고 좀 해보겠다고요? 아이고. 요즘에는요, 고등학생들도요, 벼락치기해서 대학교 못 가요. 저희 때는 내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신 반영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팽팽 놀다가, 거기 대입 시험 한 6개월 앞두고, 어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은, 벼락치기 하면은, 명무대도 간 애들 있어요. 가능했거든, 그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슈 제도를 하도 많이 바꿔놔가지고 지금 벼락치기를 못 한다니까. 불가능합니다. 응? 불가능하지. 주식도 똑같습니다. 벼락치기가 안 되십니다. 아셨죠? 네.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지금쯤은 준비를 하셔야죠. 3주 전이에요. 네, 선거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재명 씨 부인도 11월 14일날 무슨 밥 먹은 것 때문에 선고 예정돼 있더라고요. 네. 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 바이오주도 얘기하려고 지금 리가켄 바이오하고 신고가 나죠? RTO제 이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거하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이거하고 유한양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대형주 위주로 이 바이오주도 올라왔는데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이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어떤 얘기 할 거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이평선 설정되어 있으시죠? 이평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이평선이 이게 이미 얘기했었는데 이평선이 이제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하마가 입을 촥 벌리듯이 턱 빠지듯이 그냥 입을 그냥 확 벌릴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떠들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이제 그 날라리들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 알테오젠 여기서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 사셨죠?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알테오젠하고 여기 리가켄 바이오 많이 오르기 전에 이미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나는 추천한 적 없어요.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추천도 안 했으면서 추천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막 나올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많이 올라가니까 막 부각을 시키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들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바이오주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유한양이 지금 사도 돼요? 막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막 그거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 그거 사지 말고 그 밑에 아직 못 가고 있는 애들 있죠? 소형주 위주로 사면 돼. 바이오주는 중형주 사도 돼요. 중형주. 근데 중형주가 약간 애매하니까 원하시면 사시고 난 그냥 상한가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속이나 뻥 뚫리게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소형주 사시면 돼. 제가 소형주들은 오늘 대부분 쉬었거든요. 소형주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하냐면 쉴 때 알아요. 대형주는 어떤 게 대장인지 언제 하냐? 신고가 날 때 알아요. 근데 소형주는 언제 한다고요? 쉴 때 알아요. 급등 한번 해놓고 나서 쉴 때 딱 보면 요놈 진짜구나, 요거 아니 가짜구나 그게 알게 된다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꼭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얘기도 우리 회원들한테 일주일 전에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기사 나오네. 러시아 근무지에서 이탈한 북한군 18명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기자들도 참 근무지 이탈한 북한군 18명. 자, 근무지 이탈이 뭐예요? 탈영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써. 군대 안 갔다 왔나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키가 되게 작죠? 뭐 애들 같잖아, 그죠?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북한군 키가 되게 작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딱 봐도 왜소하고 작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탈영했다는 얘기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있었어요.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이제서야 소개를 하네, 그죠? 그러니까 전쟁주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한일단조랑 뭐 3형 ENC 올라왔다고 했는데 아마 더 움직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재명 씨 얘기 상세하게 해드렸으니까 그 관련주들 잘 체크하시고 돈을 버셔야지 물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김 실장님이 오늘 이거 하신다네요. 그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수혜주,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꽤 오르더라고요. 시간에서도 오르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뭐 최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원전만큼은 진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니까 네. 여러분들 잘 그쪽도 보시면 돼요. 근데 원전 관련주는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 나오는 거 먹어도 수익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밥으로 따지면은 그냥 그거는 뭐냐면 원전 테마주 지금 사서 뭐 적당히 그냥 뭐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밥으로 따지면 햇반이 뭔지 아시죠? 즉석밥, 그죠? 네. 햇반도 뭐 맛있어요. 근데 옆에 영양밥, 오곡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이오주랑 뭐 좀 전에 얘기한 뭐 그런 뭐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관련주 그런 거거든요. 특히 바이오주 이쪽은 영양밥이나 오곡밥, 왜 저 비싼 돌솥 비빔밥 이런 거
그 정도 급이 있는데 뭐로 햇반을 먹어요. 그죠? 네. 옆에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또 저녁 때 뵙도록 하죠. 지금이 여러분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지금 매집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돈 많이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주식을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고생 없이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